안녕하십니까. 성지 김은능과 박혜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성의 입장에서 그 남자가 남편감인지 남편 아니면 애인감인지 좀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되고요. 반대로 이제 남성일 경우에는 그 여자가 나의 부인이 될지 애인이 될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그 상생을 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평생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베이스가 되지 아니하고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나와지는 본연의 모습들로 인하여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혼율도 많아집니다. 평생 반려자로 살아가는 부분을 깊이 고민을 하고 또 그러한 제목이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올바른 그 인생의 그 항해가 되어줄 수 있는 방법은 이 김은능갑에 나와져 있습니다. 남자에게 있어서는 연국의 개념으로 봤을 때 을은 부인이고 경은 남편이 됩니다. 남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감궁이 수이고 진궁은 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생목 이렇게 되어지니 남편이 부인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더 좋아한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또한 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여성의 애인을 지칭할 때 정은 남성 애인일 때 이렇게 표를 하면서 관계를 보면 이 건궁은 연국으로 금이 되어지고 이 진궁은 역시 목이 되어지죠. 그리할 때 이렇게 현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금극목이 되어서 극이 되어지죠. 그래서 애인이 이 여자를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인은 애인이 없다. 이렇게 봐지고요. 남편은 수이고 이궁은 화인데 수곡화 이렇게 돼서 또 극을 합니다. 그러면 남편의 입장에서도 남편 애인이 없다,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가름이 나네요. 어찌하든 중요한 것은 부인이 있고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부인을 싫어하지 않고 좋아합니다. 이런 관계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관계는 본인이 구로서 왕합니다. 이 남편일 경우에는 제가 부인이 되어지죠. 기본적으로 보면 여기는 양수이고 이 선목도 양수이고 팔은 음이에요. 그러면 같은 양이기 때문에 이거는 편재라 말을 하고 편재는 두 번째 여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음이라고 하는 거는 음량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여자. 그래서 무조건 첫 번째라고 하여서 같이 사는 건 아니고요. 이 사람에게서 첫 번째 여자하고 헤어지는 연애 도중에 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첫 번째 말고 두 번째하고 인연이 되어지는 거지 무조건 이혼하고 다시 맞이하는 그런 여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죠. 다음으로 보면 그러면 이 구금인 이 남자는 어떤 성향이 가지고 있느냐면 첫 번째로 구속을 싫어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가 바라보는 그 관이 있어요. 자기가 바라보는 지침이 있어서 주변에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왜냐하면 구금은 속살지기의 개념이 있거든요.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직설적이고 독립적이면서 어떤 행위를 할 때에도 남의 조언을 잘 듣지 아니하고 본인의 독단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이 정도의 그 구금은 개념이 되어 있고 특별히 이 관이 있지 않습니까? 관이라고 하면 이 남자의 외적 표현이죠. 외적 표현이란 뜻은 뭐냐면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간에 그 직업의 결과에서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외식업을 합니다. 나는 무역업을 합니다. 나는 교육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당신은 그런 사람이군요. 라고 하는 그 최종적인 간판이죠. 간판이 이 관과 귀인인데, 이분은 관이 떴어요. 관이 떴기 때문에 이런 것 안에서 반듯함이 우선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규율과 규칙 그런 것들을 많이 따지죠. 구금이 무조건 호랑이로 공격적이고 그렇지는 않아요. 사람이 이렇게 옳은 것과 그른 것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왕하니까 자기가 좀 더 그것의 외적 표현이 훨씬 더 강하다고 느껴지죠. 그런 상태에서 이 관이 복덕의 옷을 입고 여기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왕한 입장에서는 복덕을 그냥 받아 먹어요. 그리고 이 복덕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복덕을 한번 딱 쳐보면 복덕이 나와요. 복, 재물, 성취, 흉을 누르는 힘. 그래서 신봉 통고에서는 천의와 함께 상원 쪽에 놓인다 그러는데 여기는 천의가 없어요. 김은능과 비급 대전에서 김은능과 얼령경, 김은능과 통종, 신봉통고에서 다 이 복덕 즉 팔괘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뜻대로 되고 이익과 재물이 있고 출입 행군의 부채 첨정생자 여러 흉을 제어하고 어쩌고 얘기를 하죠. 결국은 이게 복이라 함은 나의 흉을 제거하고 안락과 평안함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괴상입니다.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무엇이 그렇게 안락을 하냐면 여기에는 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괴의 포국법을 보면 여기 이를 중심으로 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관에 그런 기운을 그대로 갖고 들어와서 이 직장 안에서는 육친이죠. 직장 안에서는 이 복덕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이어서 여기 보면 생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덕은 체가 되어지고 생문은 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구금의 그 힘과 관의 힘에 의하여서 복덕은 체가 되어져서 그 몸체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생문이 일어나는 아주 좋은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금이 움직이는 것들마다 일이 잘 풀리고 그 결과치도 좋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괜찮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국으로 보면 직부예요. 직부가 있고 천형, 천부, 휴문인데 이 직부라고 하는 거는 이 시가팔문의 기운을 북돋아 주는 거고 천형은 체가 되어지고 천부는 그 사이에 나와지는 그런 조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어진 상태에서 내용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직부를 누르게 되어지면 직부는 권위, 정통성, 명령, 대표성을 총괄한다. 권위가 있네요. 그리고 길하게 쓰면 주도권, 귀인, 중심 세력 이렇게 되어지네요. 그 다음에 천형은 뭐냐면 광채, 명성, 화기, 겉으로 드러나는 재능이네요. 그런 기운이 좀 약하죠. 그래서 명의 홍보, 드러나는 거 그런 쪽에 아주 좋습니다. 자기가 드러나는데 휴문이 약하지 그 흉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천형은 이 사람은 상당히 드러나는 사람이다. 천부는 중평이라고 얘기하는데 특정한 분야에서는 쓸모가 있다 그래서 자기 분야에서는 그렇게 나쁘게 즉 이 속에는 조율을 해야 되는데 굳이 뭐 조율할 거 없이 천형이 드러나는 것에 의해서 그렇게 조율이 되어지고 바로 직부가 휴문을 에게 기운을 주니 이 휴문의 기운은 말 그대로 휴식이잖아요. 모든 것들이 편안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이든 이 사람의 성향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자기의 일을 통해서 주변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다. 주변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좋은 사람이죠. 아우, 이런 사람이면은 그냥 주변에 사람이 이렇게 붙어 있어도 될 정도로 상당히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네요. 좋습니다. 여기 이 위에 부분은 같은 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고금이 되어지니까 괜찮습니다. 기운이 아주 왕성합니다. 그래서 좀 대가 세다 이렇게 얘기도 들 수 있고, 천을기운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천을기운은 흉을 막아준다. 흉을 막아주고 제어를 해주는, 그래서 이 일을 추진할 때 이 좋은 기운과 흉을 막아주니 이분은 기본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대성할상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또한 그 식간대응결하고 식간대응결 주역 기문등과 격국 분석 이거를 통합을 다 하면 7가지가 되거든요.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격국까지 7가지를 통합해서 눌러보면 길흉이 교차하고 왕성한 영역을 주력하고 약한 부분은 때를 기다리라. 그래서 자기의 본 재능, 본 영역 이런 부분만 집중하게 되어지면 대성할상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상태의 사람이에요. 그런 다음에 구와 팔이 음량이 다르잖아요. 이 부분이 재가 되어지는데 이 재는 정재가 되어져서 정부인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첫째 부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 팔이잖아요. 이 팔은 이렇게 싹이 있다 그러면 이게 묘거든요. 묘. 을 이런 표현을 하고 요게 또 팔로 이렇게 표현도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때는 밑에서 무엇인가 받쳐줘야 된다. 이게 지지대가 필요한 겁니다. 지지대 받쳐주는 거 그런 형태의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꽃으로 표기가 되는데 꽃도 참 많이 있습니다. 튤립, 개나리 등등등 되게 많은데 그런 꽃들은 모두 다 자기가 이렇게 자기의 그 이쁨을 극대화시키는 작업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만개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람들한테 눈을 띄든지 말든지 나는 잘났다라고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는 재능이 있습니다. 재능을 무조건 하나씩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열심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질투도 되게 많죠. 여기에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질투도 많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지대가 있어야 된다. 받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런 형태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형태의 사람이고, 그런 여기 보면 이 관이 이 사람은 절체에 끊어졌다는 것이고 사문이 되어졌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져서 소생이 안 되는 굉장히 좀 조금 안 좋은 흉문이네요. 그 다음에 구천이 있어요. 천예가 있고 청룡이 있습니다. 구천은 체가 되어지고, 그래서 구천이라 하면 한번 볼까요? 구천은 확장이네요. 확장하고 원정하고 속도하고, 길하면 대활동이고, 흉하면 허장성세고, 과도하고 그렇게 되네요. 구천하고 짝이 되어 구천은 공격 확장이고 구진은 은폐 수비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구천은 활동적이고 확장하고 그런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천예를 볼까요? 천예는 회복과 양육과 스승과 학습과 질병과 치료를 하는데요.
보살피라고 하는 거예요. 활동적인 부분은 생문에다가 청룡은 거기에 대한 봅시다. 청룡은 제복, 희경, 성사, 기쁨, 태울과 더불어 가장 쓰기 좋은 축에 속하고 이익을 찾고 기쁨이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마음에 이 갈등이 없이 바로 어떤 보살핌에 대해서는 즐거워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그런 형이에요. 다만 이런 형인데 여기에서 이번에 그릇을 보면 그릇은 약해요. 그리고 꼭 토를 하게 되어지니까 자기가 주변 전체를 통제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랖이라고 표현하게 되겠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분은 보살피고 또 그런 즐거운 일에는 언제든지 활동적이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아주 좋은 거예요. 반대로 절체, 이 관이 직업이죠. 반듯하게 짤단돼서 사문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으로 인정되어지고 번듯한 명함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게 없습니다. 이렇게 그런 형의 사람이고 여기에 있는 그 편제는 여기도 약해요. 참모 여기도 동일한 그런 개념이 있지만 여기도 절명, 명이 짧고 놀라고 굳이 움직임이 없고 천주는 이제 볼까요? 기둥과 뿔인데요. 천주는 기둥, 지탱, 방어, 은거, 지속력, 버티는 거. 섭제는 이게 구설, 이게 시끄럽거든요. 말 그대로 구설, 장애, 지연되는 거. 그래서 상처를 입는 걸 표현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편제는 움직임이 없고 움직임 없어서 상처가 되어지고 천주는 기둥이 되어지고 방어를 하고 지속력이고 버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섭제는 장애와 구설수 지연이 되는 거죠. 지연이 되어지고 지속력을 하고 버티는 힘이고 어떤 그런 건데 섭제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시끄럽죠. 그래서 이거는 체가 되어지니까 어떤 버티려고 하는데 이 섭제는 그거에 의해서 지체가 되고 지연이 되는 거죠. 그 마음에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굳이 움직임 없어서 그래서 상처가 되어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그 편제는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여기는 절명과 경문이죠. 여기는 절체와 사문인데 이쪽 부분으로 인해서 이분은 훨씬 더 양호하다. 그래서 이쪽이 더 양호하고 삽목 자체가 나무잖아요. 그래서 뻣뻣합니다. 애교가 없고 그러나 버티는 건 참 잘한다. 팔목은 예쁘고 재능이 있고 발랄하고 그런 경우죠. 그랬을 때 두 상태를 비교를 하면 남자일 경우에는 이 여성이 첫 번째 여성이 남성에게는 답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때에 이 나이는 나중 문제고요. 전체적인 상태를 볼 때 그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만약에 이 구금이 여성이라면 이 구금에 대한 분석은 다 하였고요. 그러면 관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관을 보면 이 관이 드러났네요. 관과 귀인데 귀는 아래 숨어 있고 그러면 과의 이가 공공에 보니까 사가 있어요. 근데 이가 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 유 해서 사삼합인데 사와 유가 돼서 반합의 경우가 되어집니다. 반합의 경우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가 이쪽으로 갔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플러스가 되어지네요. 사유 합이 되어져서 이가 사의 도움을 받아서 원활하게 이 상태를 환경에서 잘 적용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연국 통합을 보면 길룡이 거의 왕성한 영역을 주력으로 여기도 동일하게 나오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유리한 흐름이 올 때 신속히 취하고 분리할 때 참고하라 라고 되어져 있네요. 자, 봅시다. 여성에게 남자는 되게 중요합니다. 남성보다도 훨씬 더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기혼이 있어요. 기혼과 두문이 있네요. 남자는 기혼이다. 기혼이라 하면 돌아오는 거죠. 신봉 통고에서 이렇게 쭉 대유김 통해 하책에서 이렇게 됐고, 기혼은 유혼과 짝지어 중혼으로 노인 분류이고 계명포기로 주로 확인되고, 고서 검색 결과만으로는 기혼의 의미를 길게 풀이한 기문 계열 원문은 확보했다. 그럽니다. 고서 한 50건 정도 전체 분류를 해본 결과 그런데 기혼이라 하면 말 그대로 한문적으로 기혼, 이것은 돌아오는 거죠. 다시 기혼, 혼이 돌아온다. 그래서 원위치가 되는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두문이니까 답답하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가 사와 합쳐서 합이 됐다 할지라도 그 상태는 답답한 환경이었고, 으로 보면 등사가 있어요. 등사, 첨보, 태을, 계문이 있습니다. 보면 여기 등사 많이 뱀이잖아요. 혀가 두 개니까 신경과민, 의, 악몽 등이 있고, 유언비어, 오해, 혼란에 가깝고, 불안, 공포, 의심, 환상, 소문, 요사스러움 이런 것 첨보는 보좌를 해주는 거고, 태을은 전반적으로 특정 분야에 잘 되는 변가다 문안하고 두루 통하는 길성이어서 도움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 마음에서 고민을 하지 않고 바로 계문으로 내려갈 수 있고, 그것은 보살핌으로 인해서 바로 문이 열려지는 거고, 등사는 다시 공포, 의심, 환상, 소문, 요사스러움이니까 말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말은 잘해도 약간 좀 과대로 말을 포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고, 이는 여기에서 이런 환경에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남자는 계문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반대급부로서는 두문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자, 여기에서는 두문이 기혼으로 해서 두문의 상태에서 금국이 되어지잖아요. 금의 기운을 더 강화시켜 주는으로 인해 가지고 기운과 두문의 상태로 만드니까 많이 답답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등사와 첨보, 그러니까 첨보로 인해서 마음에 늘 주변을 지원해주고 부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베이스, 보살펴주는 그런 것들이 베이스로 마음에 깔고 있고, 그걸 좋아합니다. 태을로 해서 등사로 계문이 되어지니까 약간 그 말에 그 허언성이 조금 들어가져 있는 그런 형태의 남자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여기 귀가 되어지면, 귀는 칠이 되어지죠. 칠이 들어가게 되면 화극금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화극금을 해서 이 억제하고 통제를 하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 유금이 이런 것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여기 빛을 딱 비춰주는 거잖아요. 근데 칠화임으로 인해 가지고 칠화가 유금을 억제를 함으로 이 기운이 활성화되지 못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 포곡되어 있는 이 사주에서는 남자의 첫 번째 남자가 훨씬 안정적이다. 첫 번째 남자가 훨씬 안정적이다. 관의 남자. 관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재물을 취할 때 관일 때는 주로 식신의 영역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손이 있네요. 이렇게 해서 식신이 되어지죠. 식신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대부분 이 관 쪽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보다는 조직 안에서 안정적인 그런 틀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남자를 만나야 이 여성분은 자기의 남자로서 무탈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본 해단을 보면 궁합운이 있는데요. 궁합에서
그래서 80년 여기에 보면 86년도 9월 20일이네요. 1986년도 9월 12시 29분 해서 이렇게 두 분의 궁합을 본다면 첫 번째 사람은 명리적 판단으로 봤을 때는 갖추고 있는 것들이 육친으로 보면 겁재, 비견, 편인, 편재, 정인이 있고 못 갖춘 거는 식신상관, 정재, 편관, 정관이 있고 두 번째 이 짝인 신부는 편재, 비견, 상관, 편관, 겁재, 정인이 가꾸고 식신, 정재에서 김은동과 판기단에서는 여기는 관기가 없고 한쪽은 재가 없어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내려보고요. 상관과 첫 번째는 상관과 편운의 기운을 받고 두 번째 부위는 첫째 사람의 편인의 기운을 받아서 김은동갑은 첫 번째 부는 두 번째 부는 관기의 기운을 받고 두 번째는 첫 번째 재를 받아요. 그러므로 이제 상호 일치율이 84%가 되어져서 천생영분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 이 남성이라고 한다면 이 남성은 첫 번째 여자를 부인으로 맞는 게 좋고 두 번째 남자라면 여성이라 한다면 첫 번째 남자 그리고 첫 번째 남자인데 어떤 그 직장의 조건을 갖춘 그런 남자여야 되고 이 여자분은 동일하게 정제지 않습니까? 이 정제고 그래 하기 때문에 이분도 여전히 사업하는 것보다는 활동적이기는 한데 외적으로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기보다는 그런 봉사단체나 아니면 그런 그 국가에서도 많은 사회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쪽에 계시죠. 그런 쪽에서 활발히 활동하시는 그런 여자를 만날 것이고 그게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 현장에서 만날 수도 있겠다. 여자는 무지 바쁩니다. 이리저리 바쁘게 돌아다닙니다. 구천이기 때문에 활동적이고 남을 보살펴주고 그리고 늘 생글생글 방글방글하고 늘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보기에도 좋아 보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분한테 절체와 사문이 있기 때문에 이분한테 많은 그 위로를 해줘야 됩니다. 위로를 해줘야 되고 때로는 강하게 밀고 나가주면서 이런 부분을 잊혀지게 해주는 그러한 남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러한 여자거든요. 그런 여자이기 때문에 이 남자가 그런 이 정도의 구금의 정도의 상태면 충분히 여자를 리드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소양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렇게 해야 남성과 여성의 헤어지고 갈등 생기고 그러한 것들이 많이 희석이 되어집니다. 많이 희석이 되어지니 그런 형태의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 김은동갑에서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